네, 안녕하세요. 고업의 해설 강의입니다. 11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MR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마이트랄 리거이테이션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아이소볼루메틱 릴렉세이션 타임, IVRT라고 하죠. 뭐 등용적 이완 시간 또는 이제 등용적 수축 시간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MR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펙트럼이 있을 때 이제 이완기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부분이 IVRT고요. 그 이완기가 끝나고 이제 수축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기 있는 시간이 IVC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있는 시간들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IVRT는 이완기가 시작하기 직전이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수축기가 시작하기 직전이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마이트랄 역류가 있을 때 보통 문제가 있는 쪽이 먼저 열려지게 됩니다. 혈액 자체가 많이 새 나갔기 때문에 다시 빠르게 혈액을 다시 받아줘야겠죠. 따라서 마이트랄 밸브가 정상적인 타임보다 조금 더 빨리 열려지게 돼요. 그 말의 뜻은 여기 있는 등용적 이완 시간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보다 조금 더 짧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기본 개념과 함께 전 MR이 있을 때 변화되는 마이트랄 밸브에 빨리 열려지는 그런 포인트까지 같이 물어보는 조금 복합적인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을 정답을 찾아보면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IVRT 타임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칼라 플로우 도플러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앞서 풀어봤던 문제들은 CW, PW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칼라 도플러를 사용해서 반정량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수치를 낼 수 있는 그런 평가법을 칼라 도플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정량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돈 마이트랄 웹에서 역류가 있게 되는 영상인데요. 또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칼라 도플러로 평가를 하게 되죠. 보통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레프트 아티륨에서 여기 있는 역류 에리어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이제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프트 아티륨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죠. 마일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레프트 아티륨에서 절반 가까이 많은 양의 역류량을 차지하고 있다면 좀 더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인데요. 보통은 이런 복잡한 어떤 계산법, 피사법이라든지 유효구 면적 구하는 공식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접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복잡한 공식을 적용하기보다는 간단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더 잘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나 컨트랙터의 위치가 어떤 쪽인지, 어느 부분을 베나 컨트랙터라고 하는지, 여기에 관련된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명칭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칼라 도플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마이트랄 리거이테이션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반정량적인 평가인데요. 보통은 이제 교재에서 물어보는 내용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리거이테이션의 역류 Z 에리어와 그 다음에 레프트 아트리얼 에리어를 이런 식으로 B를 냅니다. 냈을 때 이 값이 40%보다 높게 되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20%보다 미만으로 된다고 하면 마일드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역류제트의 에리어가 아티륨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이 값은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A자가 말해주듯이 여기는 에리어의 어떤 서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통해서 칼라 도플러를 통해서 반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플러 사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칼라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칼라 도플러를 사용해서 MR을 평가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베나 컨트랙타와 P사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죠. 게다가 Z 에리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C번 피크 밸런시 같은 경우는 보통 최고 속도는 컨티뉴에서 측정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초 물리에 대한 어떤 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정량적인 방법이에요. 정량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명확한 수치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40이면 40, 여러 가지 어떤 측정법을 통해서 퍼센티지가 나온다든지 용적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요. 봤을 때 역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역류 볼륨을 구한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보통은 60ml보다 더 많은 양이 있게 되면 시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프랙션이죠. 그래서 구열율을 하게 되는데 어떤 비율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봤을 때 50%보다 더 많은 양의 어떤 비율값이 나온다면 시비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D번 같은 경우가 이제 ER 유효구 면적이죠. EROF 이렇게 하는데 ERO라고 간단하겠습니다. 봤을 때 유효구 면적 자체는 보통 0.40 cm 제곱보다 값이 커지게 되면 시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 D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C번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문제처럼 보통 Z 에리어에서 레프트 아트리움의 간단하게 B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40보다 큰 값이 나오면 시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칼라 도플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반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량적인 방법과는 맞지 않는 보기라고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1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디악 도플러 중에서도 심각한 마이트럴 역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와 관련이 없는 걸 찾는 겁니다. 이제 앞서 심각한 상태에 대한 역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덴스하고 삼각형 형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덴스하게 나타나는 구조물 자체가 이제 보통 역류에서 나타나는 컨티뉴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맞는 보기를 볼 수 있고요. 풀모나리 베인 시스톨릭 플로우, 아까 저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S웨이브가 이제 반대로 치환되는 경우가 있었죠. 좀 시비한 역류가 있을 때 생겨지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여기 비율 자체가 40보다 클 때 어떤 역류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B번 같은 경우는 이 웨이 벨로시티가 역류가 조금 더 심각해질수록 이 벨로시티 값이 보통 1.2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B번이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